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기업의 채용 방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죠. 갈수록 차별화된 걸 요구하고 디테일한 경험을 묻다 보니까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취준생의 98.5%가 취업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막막하다 보니까 취준생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부족한 취업 정보력 때문에 일명 취업 도우미까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 방송을 보셨으면 그렇죠. 취업 도우미는 필요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네, 이게 이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보연 아나운서가 느꼈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도우미랑 함께 달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또한 쉬지 않고 여러분의 취업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4월의 첫 시작 월요일에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이죠.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은 이분이 취준생의 여러분의 막막한 마음을 가장 공감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잡정보센터의 젊은 피, 형님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합격 전략을 나눠주실 세계 임현준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 때 취준생들이 참 막막한 심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준 쌤은 취업 준비생일 때 좀 어떠셨어요? 네, 취업 준비생일 때 사실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좀 여러분들의 취업 도우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인문계 영문학과 전공생이었고 또 평범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가장 공감하고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만큼 아마 가장 많이 도움 주는 꿀팁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이 꿀팁과 함께 합격 전략을 살펴볼 현대백화점 그룹입니다. 현대백화점 하면 저도 그냥 현대백화점, 현백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쵸. 현대백화점 그룹이라고 해서 조금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열사 정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그룹은 재계 그룹 순위로는 자산 기준으로 23위, 순이익 기준으로는 14위권인 대규모 그룹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업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유통 부분인데요.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현대백화점 듀티프리가 있고요. 그다음 미디어 분야에서는 현대홈쇼핑과 종합 유선방송인 현대HCN이 있습니다. 또 종합식품 분야로는 현대그린푸드와 현대케이터링 시스템이 있고 패션에서는 한섬과 한섬글로벌, 현대 GNF가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 분야로는 현대리바트 같은 익숙한 가구 브랜드가 있고 현대드림투어, 현대LED, 현대렌탈케어, 에버다임도 있습니다. 문과생이라면 현대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에 한 번쯤 지원을 해보셨거나 또 해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하지만 그런 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얼마나 채용을 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취준생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취준생분들의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소시켜줄 현준쌤에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현준쌤한테도 기대가 컸지만 사실 정보연 아나운서도 이 현대백화점과 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계열사 중에 어디에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현대백화점에 그 대학생, 이제 취준생, 재학생일 때 그때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는 전형을 통해서 한번 지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경험자분과 또 전문가 모시고 든든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 이번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계열사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이번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계열사는 총 4개의 계열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대백화점, 두 번째로 현대홈쇼핑, 세 번째로 현대그린푸드, 네 번째로 현대백화점 듀티프리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홈쇼핑, 면세점, 그리고 그린푸드는 아무래도 저도 그랬지만 문과 출신 취준생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인데요. 그쵸.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난해 상반기에
그 총 1,950명, 한 약 2,000명 정도를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에 60% 이상 늘어난 3,15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 전체 규모는 약 4,300명 정도로 오히려 하반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더 많이 뽑는데 오히려 현대백화점 그룹은 상반기에 더 많은 채용 집중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전체가 대조공채 T1은 아니지만 인문계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꼭 이 방송을 집중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상반기에 한 4,300명 정도 뽑는다 이 말씀이시죠? 총 4,300명이고 상반기 때는 3,200명 정도. 3,200명. 네. 네. 그렇다면 상반기 채용 일정과 절차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와 함께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 독특하게 이제 세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워너비 패셔니스타, 두 번째는 캠퍼스 리크루팅, 그리고 세 번째는 캠퍼스 리퀘스트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이 중에 한 가지만 지원 가능한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네. 첫 번째 캠퍼스 리크루팅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현장 면접으로서 현직 인사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지원자에 대해 현장 면접을 통해서 서류 전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각 학교의 공고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 캠퍼스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해당 학교의 취업 지원 센터를 통해서 우수 학생을 추천받아서 서류 전형을 면접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차례로 남은 전형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해당자가 된다고 하면은 각 취업 지원 센터에 확인해 보셔서 꼭 이런 혜택을 누리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워너비 패셔니스타라고 해서 전형적인 스펙 타파 오디션입니다. 네. 따라서 오디션 학교나 전공, 학점, 어학 성적 등의 이런 스펙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논스펙 서류 전형으로서 관련해서 이제 자기 PR을 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전형들 역시 마찬가지로 각 홈페이지라든지 해당 학교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학교 꼭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현대백화점 그룹의 이 세 가지 유형은 저희가 내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상반기 현대백화점 그룹은 어떤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상반기 현대백화점 그룹의 채용 직무는 현대백화점은 영업관리와 영업지원, 경영지원을 직무 모집하고요. 현대홈쇼핑에서는 MD와 방송 PD, 영업지원, 해외사업, 경영지원 직무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또 현대그린푸드에서는 국내와 해외 영업, 영업관리, 경영지원, 그리고 면세점에서는 영업관리와 이영업기획, 마케팅, 상생경영, 경영지원 직무를 모집합니다. 네. 현대백화점 그룹은 뭐 전공이나 우대 조건 이런 게 있나요? 또 되게 좋은 거라고 하면은 특별히 모집 전공이란 부분에서 상경, 인문, 업문, 법정, 사회과학, 의료, 의상학 등 식품공학 등 다양한 전공들을 받고 있으며 네. 또한 거의 아마 다른 계열사들과 유일하게 공과대학 부분을 오히려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인문계에 특화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네. 우대 조건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뭐 다른 조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어라든지 PC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조건도 되게 간단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홈쇼핑 외국어 특기자 전용 채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일본어와 중국어를 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 홈쇼핑 지원자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지방근무 가능자들을 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현대그린푸드 같은 것들이 지방에 이런 자사 인프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지방을 우선적으로 좀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기서 굳이 공과대학을 굳이 꼽아서 제외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뭐 일단은 자사 내에 따로 그러니까 현대 그룹사의 공과 대학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네. IT 관련된 인프라가 따로 구축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주로 이제 그 고객 접점에서 대면하는 유통 채널이 가장 많이 있는 곳들의 계열사가 뭉쳐 있다 보니까 네. 특별히 공과대학 분들을 뽑을 필요가 없이 기존 인력이라든지 경력직 인원으로 대체를 하고 신입 공채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쭉 키워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문과생 분들이 오히려 이 회사의 인지상이라든지 하는 업무와 되게 부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과생 분들을 제외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공과대학을 제외하면서 아무래도 문과생들이 문과생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문과생들에게는 정말 상반기에 꿀 같은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듀티프리의 합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 먼저 현대백화점의 합격 전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상반기 채용에서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데 지난 시즌에 2017년도 하반기에는 인사, 교육, 총무, 회계 재무를 따로따로 직무별로 분할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영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한 번에 뽑고 있고 네. 그 외에는 뭐 의류, 자파, 식품 부분의 영업관리 모집과 영업 지원 그리고 경영지원의 모집,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유통업계 같은 경우는 최근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또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렇죠. 채용 규모나 경쟁률이 높은 직무는 어떤 게 있는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떤 직무가 또 채용 경쟁률이 높을까요? 네, 일단 채용 규모 같은 경우는 0명인데 아마 상반기 TU가 하반기가 더 많기 때문에 최대 뭐 후반대, 0명 후반대로 좀 예상이 될 수 있고요. 네. 가장 경쟁률이 낮은 그러니까 높은 직무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지원 부분이 제일 높겠죠. 네. 특히 경영지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그 직무별로 따로 뽑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경영지원 큰 틀 안에서 뽑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TU가 더 줄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경쟁률이 낮은 직무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영업관리 직무가 아무래도 자사의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 쪽이라든지 배치하는 인력들을 위해서라면은 많이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저성장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맞죠. 외부 환경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현대백화점 그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의 한 연봉이 요즘 평균적으로 하면 4,200에서 4,300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부분에 네. 속하져 있고 네. 그 부분에서도 영업관리자 직무를 하게 되면은 추가로 30분의 연장 수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본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1순위가 연봉이라고 하면은 인문계생 분들이라고 하면 현대백화점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이제 지원하셔야 될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백화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이 높은 만큼 직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해야 되고 전략적인 지원 전략도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업관리직 직무에 의류, 자파, 식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업무는 어떤 걸 주로 진행하게 되나요? 네, 관련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현대백화점의 영업 부서는 크게 의류 패션팀, 그다음에 자파가용팀, 식품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관리자들을 영업 담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백화점의 꽃이라고 하면 당연히 영업관리라고 보통 많이 칭하고들 있죠. 따라서 현장에서 영업 담당을 경력을 쌓은 뒤에 본사 상품본부의 바이어라든지 장기적인 커리어 패스에서도 회사에서는 영업관리자를 굉장히 우대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 담당이라고 하면은 수십여 개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또 판매 일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을 책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영업 환경의 운영 현황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마케팅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또한 입점에 있는 브랜드별로 각각의 매출 현황 추이들을 파악한 다음에 관련해서 고객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협력 마케팅들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제 판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대백화점에 고용돼 있는 분들이 아니라 협력 사원들이거든요. 네. 다른 외주 업체 분들이 같이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보통 그런 분들이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어른들과 소통하는 역량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현대백화점의 영업 관리와 되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백화점의 플로어 담당자로서 그것들에 대한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진짜 백화점의 꽃이 진짜 영업 관리라는 직무에 딱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백화점의 꽃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렇다면 이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을 하려면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관리 직무가 단순하게는 백화점에 몇 층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거기에는 뭐 매출 관리라든지 뭐 인원 관리라든지 또 서비스 관리 혹은 거기에 뭐 하다못해 화장실 또 청소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데 화장실 청소분도 사실 영업 관리자분들이 그 클리닝을 꼭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동시자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층을 아예 다 관리를 하는 거네요. 예, 물론 큰 층 같은 경우는 영업 관리자분들이 나눠서 담당하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층을 담당하는 것을 이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런 동시자발적인 업무 수행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이런 업무 처리 역량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VIP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특히 클레임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네.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하게 인성적으로 뭐 모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라든지 긍정적인 인성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적으로는 협력사라든지 협력 사원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든지 협상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상품
및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이라든지 마케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히 영업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 백화점 영업관리의 직무에 되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도 영업관리직이었는데 아. 그래서 약간 저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약간 화장품 담당을 선호하거나 여성 패션 부분을 이렇게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준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레임도 좀 많이 들어오는 그쵸. 편이고 네. 또 이제 그 협력 사원분들이랑 자주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 입장이라면 남성과 접점이 많은 점이 조금 더 유리해요. 오. 남성분들은 반대로 여성 협력 사원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화장품 쪽에 좀 지원하시면 훨씬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여성분들은 반대로 골프나 남성 패션 쪽에서 일을 하면 확실히 오히려 반대로? 이득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화장품 쪽에 어떤 그 커리어 패스가 있지 않는 한 굳이 막 화장품이나 여성 패션을 내가 여자라고 해서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어요. 아니 이런 꿀팁이네요.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그쵸. 같은데. 저랑 자리 저쪽으로, 바꾸셔야 될 것 저쪽으로. 여기나 여기로 가시고 저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제 진행하시죠. 다음으로는 이제 영업 지원 업무를 살펴볼 텐데요. 네. 판매 기획이나 회원 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영업 관리랑은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건가요? 네, 일단 판매 기획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판촉 이벤트가 있고 두 번째는 영업 기획이 있습니다. 일단 판촉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캐릭터를 이용해서 행사를 기획하거나 이벤트홀 공연이라든지 상품군 난원 등을 구상하는 역할을 볼 수 있겠고 영업 기획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타겟팅을 한 다음에 이에 맞춰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 전체 매출 관리를 하는 역할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영업 관리자가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회원 서비스의 인하우스 카드 담당이라든지 즉 백화점 내에서 현대카드의 발급이라든지 모집,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객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고객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또 이런 것들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수한 고객 관리를 위해서 각종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운영이라든지 고객 상담실 등 고객 접점 시설들의 관리 운영 등을 한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역량들이 중요하다고 보면은 일단 전략적 사고라든지 기획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한 다양한 트렌디함이 요구되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SNS 활용도가 높은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할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OA 역량을 좀 갖추고 계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필을 잘 하신다고 하면은 이 직무에 굉장히 부합한 지원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지원자들한테 구체적인 경험을 묻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영 지원 직무를 지원할 때 뭐 같이 배구공을 하시는 민혁 쌤은 이 말을 싫어하시겠지만 동아리에서 총무를 했던 경험도 지원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현준 쌤은 어떤 생각이세요? 아 이거는 민혁 쌤과 같이 할 수밖에 없네요. 배구공인가요?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단순 동아리 총무 경험만으로는 여기를 지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일반적인 총무와 직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백화점의 총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 일반 총무들은 내부 고객들, 예를 들어서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역할들을 해서 뭐 동호회 관리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네. 백화점은 굉장히 시설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천장의 마감재라든지 에스컬레이터의 현장 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화장실의 그런 깨끗함 이런 부분들을 총무분들이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동아리에서 총무 경험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이렇게 지점이 분산돼 있잖아요. 서울, 경기, 뭐 부산, 대구, 울산, 청주까지 있는데 근무지 발령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일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어서 특히 이제 백화점 업계들 자체적으로 최대한 연고지를 반영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 근무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 부분이라든지 본인의 연고지와 유사한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배정을 하려고 하고 다만 문제라고 하면은 지역 백화점의 TO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배치 면담을 할 때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되고 혹여나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되면은 내가 지방 혹은 내가 연고가 없는 곳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런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사실 사전에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네, 백화점 같은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지만 여성 지원자들이 참 선호도도 높고 실제로 채용도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데 네. 실제로 현대백화점은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나요? 네, 여성 지원자분들이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5대5, 그러니까 50대 50 정도로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의 비율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원자분들 보고 계시죠, 여성 지원자분들. 굉장히 환호를 내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여성 사원분들을 위한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예요. 복지가. 뭐 여직원 홈 안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새 대외적으로 좀 위험한 환경에서 여성분들이 안전적인 부분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콜택시 제도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네. 육아휴직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임산부 케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워킹맘 가사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다 말씀드리기도 많을 정도의 여성 임직원분들을 위한 이런 복지 부분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여성 지원자들 많이 뽑는 것 외에도 실제 임직원 숫자들에서 여성 임직원 숫자 비율이 많은 것들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성 지원에 대한 복지 혜택이 다양해서 좋기도 하고 굉장히 세심하게까지 배려해 주는 것 같아서 좋은데 그러면 남성 직원을 위한 복지 혜택은 뭐 또 따로 없나요? 그렇죠. 이제 이남규 아나운서님도 현대백화점 자주 가실 테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복지적인 혜택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직원들의 가족이라든지 직원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능력 개발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PC 오프제가 있어서 퇴근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한테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부분에서 좀 권장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네, 확실히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 대기업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에 지원했을 때 직무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사전에 확인하긴 하겠지만 막상 입사하고 보니까 내 적성이나 이런 것과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직무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서 내 역량을 펼치고 싶을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입사 후에도 직무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아마 입사 후에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근무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직무적으로도 개인 면담이라든지 배치 면담을 꼭 실시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입사 후에 직무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은 꼭 본인이 지원하고 싶어자 하는 직무를 적어서 제출하면은 기회가 좋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모두 다 반영되긴 어렵겠지만 인사팀에서 매칭을 진행해서 변환되는 케이스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이것만 믿고 지원하지 말고 네. 본인의 직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 한번 다른 직무로 바뀔 수 있을 때 부분까지도 고려해보는 것들은 한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 중에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현대그린푸드 합격 전략을 저희가 알아볼 텐데 이 계열사는 어떤 곳인가요? 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식품 산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1968년에 식품 산업을 시작해서 단체 급식이라든지 외식, 리테일, 유통 등의 다양한 분야의 식품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현대그린푸드의 상반기 채용 규모나 직무별 채용 인원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채용 인원은 0명으로 가져갈 거고 아마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쟁이 높은 직무 같은 경우 하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경영지원 쪽 파트가 이쪽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직무별로 따로 뽑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같이 묶어서 경영지원을 같이 뽑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경쟁률이 낮은 직무라고 하면 역시 국내 영업 부분이 더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에도 영업관리 직무 채용이 있는데 아까 백화점에서는 영업관리가 백화점의 꽃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네. 백화점 영업관리와 여기 현대그린푸드의 영업관리는 비슷한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상당히 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네. 식품회사와 식자재 유통회사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회사라고 하면은 CJ 제일제당과 CJ 프레시웨이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따라서 현대 그린푸드의 영업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분야가 유통과 식재로 나뉜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통이라고 하면은 대형마트라든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유통 경로를 통한 마트 영업과 홈쇼핑 영업을 겸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식자재 영업은 식재 영업은 식재료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장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백화점 식품은 청과나 채소 그리고 수산이라든지 건강차 행사 이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 맛집의 팝업스토어를 기획하는 쪽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린푸드 쪽은 축산과 공산품, 푸드코드
베이커리 같은 것들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와 네. 관련돼서 좀 어떤 역량이 좀 중요하냐 부분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네. 일단 첫 번째라고 하면은 다양한 상품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품의 분류 체계라든지 정보 관리 역량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면은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이해 능력 또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라고 하면은 고객의 니즈 및 구매 능력을 파악해서 적합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는 분별력과,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고객 만족도, 고객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영업관리 직무 파트는 국내와 해외 영업으로 나뉘고 있는데 해외 영업은 지원할 때 외국어 자격 조건이나 우대사항이 따로 있나요? 좋은 의미라고 하면은 특별하게 외국어 자격 요건이라든지 제한을 두는 편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지원자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학점과 공인 성적적인 부분은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행히 높은 분들이 가점을 받는 형태일 거고, 하지만 나이나 전공이나 출신 지역, 학교 이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략하게 그 해외 영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 중국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또 멕시코 쪽에 기아 자동차라든지 현대 건설들의 고객사들이 있어요. 그쪽에 대한 담당자로서 현지에서 급식 담당을 한다든지 현장에서 조리원이나 조리사 등을 채용하는 것들의 역할, 인사적인 업무 역할부터 그 외적으로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면은 업장 손익 관리들을 한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해외 영업 파트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사와 점포 관리 직무가 합쳐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점포 관리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낮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점포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전략에 따라서 매출립 영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관부서 및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 이탈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 플러스 점포 관리에 대한 직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외 영업 쪽 파트를 지원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나이나 전공도 제한이 없다고 하셔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만큼 조금 지원자들이 지원할 때 이것만큼 좀 유의해라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좋은 의미로 보면은 공과대 학생분들이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아예 또 지원이 안 네, 네. 제외되는 제외가 돼 부분이 있네요. 제외되는 부분이라서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외라고 하면은 이제 근무지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긴 한데 서울이 없어요. 경기와 영남, 호남, 해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네. 만약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는 지원자분들 당연히 그린푸드를 쓰는 것들은 좀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기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직무 이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시 현대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최종 배치 시 면접 때 그때 직무 면담을 이제 배치 면담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관련해서 또 자신의 하고 싶은 직무 부분을 또 당당히 어필하시는 부분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남녀 비율 같은 경우도 사실 현대백화점과 마찬가지로 그린푸드도 5대5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는 인턴 실습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셨고, 짧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1차 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턴 실습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현장 근무를 한 4주 정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근무 중에 별도의 과제를 부여받아서 이런 것들로 팀별로 미션을 시행한 다음에 최종 평가에서 PT 면접을 진행하는 점, 그래서 추후에 PT 면접까지도 고려해서 지원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 공대생은 제외가 되고 서울 근무자는 거의 여기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계열사는 현대백화점 듀티프리 면세점입니다. 작년에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오픈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난 시즌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MD 직무와 대외 협력 직무가 채용에서 빠졌고요. 다만 이 영업 기획이라든지 상생 경영을 신규 채용하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네. 기존의 인력 수요가 필요했던 부분에 충원이 끝난 다음에는 또 새로운 직무 채용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채용 직무가 오늘 다룬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다양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무별 채용 인원은 실제 인원은 조금 작을 것 같은데 채용 규모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실제적으로 사실 그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그룹 중에 현대백화점 듀티프리가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채용 규모가 줄었어요. 네. 작년 하반기에는 00명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0명만
뽑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직무가 0명이기 때문에 사실 채용 규모가 각 직무별로는 굉장히 작은 단위라는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면세점에 큰 로망이 없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면세 듀티프리는 차순위로 고려하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싶고, 가장 많은 채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직무는 당연하게 영업관리 직무일 거고, 가장 적은 직무라고 하면은 경영지원 쪽 파트도 있긴 한데 상생 경영 쪽이 아무래도 굉장히 CSV와 CSR적인 부분에서의 역할론을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채용 규모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면세점의 채용 규모가 줄어든 거는 아무래도 외부적인 상황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부적인 상황 부분에서 사드의 여파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 부분에 관련해서 이 면세 사업권을 따내는 부분에서 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많은 채용을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 아직 업계 자체에서 불안감 부분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가장 큰 여파라고 하면 이 사드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면세 사업권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면세점 자체가 제품 판매가 회사 수익 창출과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영업과 마케팅 업무의 비중이 아무래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직무 채용에 있어서도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규모도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만약에 여기 직무를 지원하시고자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원 전략을 잘 세우셔야겠죠. 왜냐하면 티오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네. 그래서 직무 부분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은 영업점에 속해 있는 브랜드의 매출 및 협력 사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백화점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기획과 영업관리, 특판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특판 업무에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좀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외적으로 특판 업무에 대해서 좀 특화돼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특판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자의 거래를 통해서 대량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따라서 B2B 거래처와 B2C 거래처를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일 거고, 지속적인 신규 거래처의 발굴 및 브랜드 담당자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군을 판매하고, 2월 상품 및 판매가 저조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를 통해서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한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훌륭한 영업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상품의 트렌드 부분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고, 또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실제로 주 고객 대상들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어 역량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 현대 백화점 듀티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면세 사업들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제 입국 출국이 굉장히 시간대가 차이가 많잖아요. 뭐 새벽에도 오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력 관리가 굉장히 요구되는, 백화점보다 더 요구되는 곳이 듀티프리의 영업 관리자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분석력 및 문제 해결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한 부분에서 영업 관리자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케팅 쪽 직무라고 하면은 네.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은, 국내외 잠재 고객을 발굴해서 고객의 니즈나 원치에 따라서 비교 후의 가치를 제한함으로써 고객 유입이라든지 구매 연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정 고객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총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매 기획과 FIT라고 해서 뿌리 인디펜던트 트래블러, 그리고 GT라고 해서 그룹 투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 총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꼭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지원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 외적으로 이 부분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은 상시적으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고객을 리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예리한 통찰력과 이런 것들을 실제 실행하기 위한 강한 추진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 영업 관리나 마케팅은 사실 다른 대기업에서도 좀 볼 수 있는 좀 흔한 직군인데, 이번에 이 영업 기획과 상생 경영 직무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번에 네.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 영업기획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은, 이 영업기획 같은 경우는 이 면세팀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의 다양한 면세품들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의 온라인 채널들에 대한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 각각의 아마 보통 이제 면세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국한 다음에 바로 면세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왜냐면 할인이 가장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구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영업기획의 이 면세점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면은 업무 특성상 타 부서 및 외부 업체와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네.
네.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업체들이라든지 외부 고객들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고 하면은 사실 입사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겠죠. 따라서 성격적인 부분에 인성적인 역량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온라인 채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이커머스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다양한 채널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런 그 관심도라든지 관련돼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의 다양한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도 역시 같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듀티프리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현준쌤의 신의 한 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의 신의 한 수는 현장 중심 인재가 되라. 이거 할 때마다 현장 중심 인재가 되세요. 네, 이렇게 바꾸겠네요. 현장 중심 인재가 되라. 네, 현대백화점이 사실 인재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인재 혹은 하나의 인재상을 키워드를 뽑자고 하면은 사실 현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백화점의 인프라 혹은 다양한 그린푸드 인프라, 백화점 듀티프리 인프라들이 굉장히 고객 접점에 밀착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담당하게 될 회사의 직무에서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또한 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어필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현대백화점 그룹에 지원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직무 현장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준비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계 임현준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우리 아이는 학교가 정글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괴롭히고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장난이야, 장난. 우리 아이가 혼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보복이 무서웠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나 좀 도와줘! 폭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 이젠 신고하세요.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달려!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답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채용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광주 북구 첨단 벤처를 위치하고 있는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테크제이 사업장입니다. 금형 베이스 및 코어 CNC 정밀, 가공할 경력직 머신센터 조작원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며 경력은 3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 3,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상여금 300%는 별도로 지급되고 접수 마감은 4월 말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 증명서 등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 하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대인관계 능력 향상, 26일 자기개발 능력 향상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사이몬이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사이몬은 산업 자동화용 소프트웨어 및 기기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전자제품 조립 및 포장원 1명, PCB 제품 조립 및 검사원 1명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조립 포장원은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립 및 포장을 하게 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65만 원 이상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PCB 제품 조립 및 검사원은 PCB 수삽, 수댐, 검사 등을 담당하게 되며 관련 분야로 2년 이상 경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175만 원 이상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두 직종 모두 여성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2년간 계약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신 후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주식회사 사이먼을 소개해드리면 저희 이제 그 사이먼은 고용부에서 선정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입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까지고요.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자제품 조립 및 검사원 그리고 PCB 제품 조립 및 검사원 각 1명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에스코어 주식회사입니다. 에스코어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고품질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유지보수 역량이 필수고요. 자바, C, C++,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고, 스칼라 중 한 가지 이상 언어가 능숙하셔야 됩니다.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관련 분야 4년 8개월 이상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급여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연봉 3,900만 원 이상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서류 통과 후에 기술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때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인 만큼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 전라도와 경기도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2부의 도우미 한유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예비군 가느라 한유진 캐스터가 데뷔하는 걸 못 봤는데 사실 한유진 캐스터는 이 잡정보센터가 첫 출연도 아니고 그럼요. 어디 잠깐 갔다가 네. 저처럼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다짐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잡정보센터를 떠날 때 인사를 좀 못 드리고 가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오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으니까 남다른 각오로 열심히 취업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유진 알겠습니다. 캐스터에게 많은 기대를 걸게 되는데요.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것을 준비해 오셨나요?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대기업 공개 채용 서류 전형이 속속히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서류 전형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실수한 것만큼 진짜 안타깝고 이렇게 가슴 아픈 게 없거든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어떤 게 또 궁금해지는데 어떤 실수를 하는 편인가요? 먼저 가장 치명적인 실수 1위로 뽑힌 건 바로 자격 조건 미달입니다. 무려 31.0%의 학생들이 선택을 해줬는데요. 기업이 채용 공고에 제시한 자격증이나 전공 등 이 세부 자격 조건들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그만큼 묻지마 지원이 참 아직도 많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기업이 제시하는 전공이나 자격증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직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걸 텐데 정말 약간 예기치 못한 그런 의외의 실수를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실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다음은 2위에서 7위까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드리면요. 네. 2위로는 기업명이나 회사 관련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27.4%로 1위와 좀 비슷한 퍼센트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지원 분야 잘못 기재가 11.6%, 그리고 마감 기한이 지나고 제출한 실수 6.1%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미비한 퍼센트를 보이고 있지만 사진 미제출 5.5%, 제출 서류 미첨부로 4.3%, 이력서 중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경우나 지정된 제출 양식 위반으로 순위를 마지막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게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조금만 차분하게 살펴봤더라면 당연히 피할 수 있는 실수였는데 이 때문에 더 안타까운 실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처럼 지원 서류를 작성하면서 생기는 실수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실수들이 있나요 또?
지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좀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좀 비슷해요. 근데 이건 좀 복수 응답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상을 다들 하셨겠지만 바로 첫 번째는 오타나 맞춤법의 오류가 45.3%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네. 다음으로는 기업명이나 회사 관련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36.2%, 그리고 자격 조건이 미달된 경우가 30.9%고 지원 분야 잘못 기재는 26.6%.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진이 미제출했거나 이력서 중에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경우, 또 서류 제출 미첨부로는 이 순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런 게 이른바 복붙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소개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가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설마 내가 이런 실수를 하겠어? 라는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준생들이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실수에 대해서 기업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85.8%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감점을 주는 경우는 66.2%, 또 무조건 탈락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14.2%에 불과했습니다. 네, 실수들이 저는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를 또 반영을 하지 않는 기업이 14.2%나 된다는 점이 약간 의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85.8%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나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거를 꼽았고요. 그 뒤로는 좀 묻지마 지원인 것 같다라는 것도 44.6%로 약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입사 의지가 부족해 보여서도 32.5%, 또 꼼꼼하지 못한 성격인 것 같아서 24.7%를 꼽았고, 서류 제출 후에 실수를 발견한 경우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과반 이상인 76.1%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원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채용 담당자여도 확실히 좋게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채용이라는 게 자신들의 기업을 위해서 일해줄 인재를 뽑는 과정이다 보니까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한유진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제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이 76%나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유형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사 담당자들이 서류 전형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꼽은 유형을 알아봤는데 1위로는 지원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 담기는 유형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베끼거나 짜집기한 유형도 2위로 꼽았고요. 또 핵심이 없거나 산만한 유형, 또 거창하게 꾸며낸 유형, 수상적이나 감상적인 내용들로 자소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유형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구직자들이 서류 전형에서 하게 되는 치명적이고 자주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실수라고는 하지만 이게 글로 보면은 이 사람이 실수했다기보다는 정말 뭔가 빠뜨린 것 같고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광주에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고 또 저희 한국직업방송이 후원하는 고용 확정형 취업 연계 과정이 개설됐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직접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광주정보문화사업진흥원에서 전화 연결로 자리해 주신 윤명희 차성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차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윤명희 차석입니다. 네, 차성님 반갑습니다. 먼저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인재를 위한 고용 확정형 취업 연계 과정은 어떤 분들이 대상으로 개설된 건가요? 네, 요즘 콘텐츠 세상이잖아요. 콘텐츠 제작 업체 및 관련 업계로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 및 일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강의들이 개설이 됐는지 이 부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강의 종류는 게임 개발, 3D 애니메이션, 3D 모델링, VFX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육 기간은 금년 4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주 3회에서 4회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 시간은 1시부터 6시까지고요. 하루에 5시간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교육 장소는
동구청 근처의 광주 영상복합문화관과 송암동 근처의 광주 CGI 센터가 교육장입니다. 과정당 15명 내로 소수 정예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참여 기업으로는 드래곤플라이, W바바, 스튜디오 상단, 네이비, 블랙, 매구는 스튜디오, MNK, MBM 미디어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요,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관심 있는 광주 취준생 여러분들의 하루빨리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이 과정을 희망하는 취준생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네,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교육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이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알림마당 교육정보에서 수강 신청 화면이 링크로 보이게 됩니다. 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접수가 마감되고 나서 합격자 여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교육생도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4월 10일 접수 마감하고요. 선발 전형은 이틀 뒤인 12일에 이루어집니다. 합격자 발표는 바로 다음 날인 13일 금요일에 공개됩니다. 네, 접수 마감이 4월 10일까지라는 거 취준생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차성님, 그러면 이 교육을 듣는 취준생들이 받는 혜택이 또 있을까요? 네, 그럼요.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요. 교육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에 교육 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 있는 기업 전문가들을 통한 실무 교육 중심이고 수료 후에 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게 관심 있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만큼 궁금한 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어디로 연락해서 저희가 풀면 될까요? 네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력양성팀 062-350-9365 번호로 문의해 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ccomg@git10.or.kr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세한 내용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만큼 이 차성님께서도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시면서 자부심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광주에 있는 취준생분들에게 이 과정에 대해서 자랑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일단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취업 연계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저희가 정규 과정으로서 또 대학과 연계해서 기초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졸업이나 졸업 시즌이 되면 고용 확정형 교육과정을 들으시면 되고요. 9월에는 잡페어라고 해서 또 취업정보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야의 문화 콘텐츠 분야의 봄날을 저희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062-350-9365로 전화를 주시거나 www.gitct.kr로 연락을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듣다 보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많이들 참여하고 지원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프로그램 소개해 주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윤명희 차성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취업인 뉴스는 여기까지 꾸며봤는데요. 오늘 수고해 주신 한유진 캐스터에게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저희가 현대백화점 그룹의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에 논다 시즌2가 이어집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